함수가 뭐냐 물어보면은 오직 하나 대응이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뭐라고? 오직 하나 대응. 6글자만 얘기해 주면은 이제 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잘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다시 함수는 뭐라고? 오직 하나 대응. 근데 이제 뭐가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두 글자는 뭐냐면 대응이다. 대응. 알겠니? 네. 그럼 이제 뭐가 뭐에 대응되는지 여기에 좀 더 뭔가의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줘야지 돼. 그게 뭐냐면 정의역 임의의 원소 x에 대해 공역의 원소 y에 오직 하나 대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네. 자, 다시 함수는 오직 하나 대응인데 부연 설명이 뭐라고? 정의역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공역의 원소 y에 그렇지 오직 하나 대응이란 말이죠. 오직 하나 대응. 되겠니? 자, 그러면 오직 하나 대응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자, 세 사람이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갔다. 짜장면 집에 갔다. 응? 자, 자장면이 있고 짬뽕도 있고 탕수육밥도 있고 유산슬 밥도 있다. 이렇게. 네. 자,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먹을래? 저요? 저는 당연히 짜장면을 먹는다. 자, 두 번째 사람 뭐 먹을래? 짜장. 짬뽕을 먹는다. 세 번째 사람 뭐 먹을래? 탕수육을 먹는다. 자, 모든 세 사람이 음식에 잘 대응되어 있지. 뭐라고? 대응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그럼 다시 세 번째 사람은 얼큰한 걸 먹고 싶어서 짬뽕에 대응을 했단 말이지. 짬뽕을 대응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함수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함수가 되겠냐? 함수가 되겠습니까? 네. 참고로 이 밑에 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오직 하나 대응이 됐습니까? 네. 얘는 대응이 됐습니까? 네. 대응이 됐습니까? 네. 대응이 됐습니까? 네. 대응을 시켰지. 그런데 갑자기 즉 얘는 함수가 됐단 말인 거야. 근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너무 밥을 먹고 왔대. 얘는 밥을 먹고 와서 얘는 먹지 않겠대. 즉 대응을 안 했다는 말인 거지. 그러면 함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함수가 안 된단 말이지. 저 잘 봐. 무조건 대응을 해야 돼.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야? 오직 하나에는 대응을 꼭 해야 된다. 이 소린 거야. 알겠냐? 대응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C가 지금 대응을 했니 안 했니? 안 했으니까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지. 자, 근데 다시 C는 탕수육을 먹었는데 B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짬뽕도 먹고 너무 배가 고파. 짜장면도 하나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얘는 두 개의 대응을 시켜버렸단 말이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인 거야. 왜 안 되냐? 얘가 오직 하나에만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몇 개의 대응을 시켜버렸습니까? 두 개의 대응을 시켜버렸으니까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이해됐니?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함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에 뭔가 남아있어도 함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단 말이지. 되겠어. 그렇구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응이 안 된 녀석들 말고 많은 메뉴 중에 대응이 된 짜장면과 탕수육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지. 이걸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 따라해. 치역. 치요. 치역. 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대응을 이제 시킬 준비를 하는 녀석을 정의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의역. 따라한다. 정의역. 정의요. 정의역.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적혀 있었던 짬뽕과 기타 등등 있었던 애들을 나타내는 요러한 집합 있지? 요러한 집합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한다. 공역. 따라하세요. 공역. 되겠냐? 네. 되겠습니까? 즉 정의역도 집합이고 공역도 집합이고 치역도 집합인데 치역이라고 하는 집합은 무엇을 받은 집합입니까? 대응을 받은 집합을 다 모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치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치역. 자, 여기서 세 개를 배웠지. 정의역, 공역, 치역을 배웠잖아.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취업. 남들이 다 얘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소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정리하기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요. 아니에요. 공력. 참고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개 중에 두 개입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가장 중요하고 공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중요하기는 하죠.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역과 치역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 알겠니? 네.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봐. 아까 전에 얘가 배가 불러서 대응을 안 시켰잖아. 그럼 얘는 뭐가 안 된다는 거야? 함수가 안 되니까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치역은 당연히 대응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문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녀석인 거야. 얘는 엄청 중요한 녀석인 거야. 대응을 받았으니까. 저 빨간색에 뭐라고 적어놨어? 대응이 제일 중요해, 여기에서는. 근데 얘네들은 어떤 거야? 그냥 들러리일 뿐이지. 그냥 이제 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집합인 공역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녀석은 아니더라 이거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대응 관계에 대한 가장 좀 편안한 예시를 들었단 말이지. 이러한 집합을 정의역. 자, 정의역에 해당하는 집합을 주로 라지 X로 쓴단 말이지. 되겠냐? 그 다음에 라지 Y에 해당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공역이라고 한단 말이야. 공역. 따라해. 공역.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대응을 받은 아이들의 동그라미를 쳐보고 대응에 받은 아이들을 동그라미를 쳐봤단 말이지. 여기에 대응을 받은 이 아이들 요 두 마리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치역의 원소이다. 즉 이 두 마리를 모은 거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단 말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치역을 한번 집합으로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요 두 마리를 적어주면 된단 말이지. Y1, Y2 되겠어?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봐야 된다. 우아인 잘 보고 있지? 우아인이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자, 우아인에게 한마디 하도록 해. 딱히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는 아니고요. 재밌게 놀다 오고 기념품을 사와라. 아, 내 기념품 사와. 네. 자, 신씨는 그거 말고 무슨 농장 있었잖아. 팔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 벨기에 국왕이야? 어? 자, 요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잘 볼래? 잘 볼래?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거는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가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었었잖아. 맞냐? 네. 맞냐? 네.
그러한 방법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뭐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가서 선택하는 방법, 또는 무슨 다른 떡볶이집, 분식집에 가서 선택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방법들을 이름을 이렇게 F로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F를 왜 쓰냐면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거든. 펑션, 영어로 이렇게 적힌다. 이렇게 적히기 때문에 약자를 따서 F라 쓴단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 다른 대응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건 G라고 쓰면 되겠지. 왜? F 다음이 G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응 관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뭘 쓰면 될까? H를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주로 함수의 대응 관계는 F, G, H가 주로 잘 등장하게 됩니다. H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A, B, C. 아이고. 맞나? 또 P, J. P2. K 이런 걸 좀 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 잘 볼래? X1은 F라는 규칙에 의해서 Y3에 대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자, 다시 해보자. X1은 F라는 규칙에 의해서 Y3에 대응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대응되겠습니까? F라는 규칙에 의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X3는 규칙에 의해서 Y3에 대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잘 봐야 된다. X라는 원소가 정의역의 집합의 원소인데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대응된 원소들만 다 모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지. 봤어? 봤냐? 즉 X라고 하는 원소가 만약에 X1이야. X1이었으면은 FX1을 치역으로 적으라 이 뜻인 거지. FX1이 뭡니까? Y? 이 뭐야? 왜 Y2가 적혀있어? 이 왜 Y2가 적혀져 있냐? 자, 소리. 자, Y3를 수정합니다. 수정. 소리. 자, 다시. F라는, 자, X가, 요때 X가 X1이었었어. 그러면 FX1이 원소가 되는데, FX1은 무엇입니까? Y3입니다. Y3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또다시 F2라고 하는 녀석은 F라는 규칙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합니까? 즉 FX2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야 된단 말인 거야. 그게 누가 적혀 있다는 거야? Y1이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FX3는 Y3인데 집합은 중복되는 걸 적냐 안 적냐? 한 번밖에 안 적잖아. 집합은 중복되는 거 한 번밖에 안 적잖아. 중복되는 거 계속 적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대응 관계를 좀 더 나타내 봅시다. 대응 관계. 자, 대응 관계는 요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지. 요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따라해. F라는 규칙에 의해서 X1은 어디에 대응합니까? Y3에 대응합니다. 또다시 또 라는 규칙에 의해서 X2는 대응합니다. 또 F라는 규칙에 의해서 X3는 Y3에 대응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니? 저렇게 적지만 우리는 앞에서 중학교에서부터 앞에서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FX1은 Y3, FX2는 Y1, FX3는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적었었단 말이지. 중학교 때. 맞니?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었단 말이지. 맞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우자 이거지.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좀 더 배우도록 하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이렇게도 나타냈었단 말이야. x1은 y3에 대응합니다. x1은 y3에 대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x2는 y1에 대응합니다. 이렇게. 되겠냐? 네. 그 다음 또 x3는 Y3. 우리에 대응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지? 좌표 순서쌍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지. 순서쌍이라고. 자, 좀 다시 적어주면 이 녀석을 뭐라고 했다고? 순서쌍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대응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대응 관계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이건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프란 말이지. 그래프. 자, 그래프란 여기로 갑시다. 그래프는 무엇이냐? 그래프란 무엇이냐? 그래프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순서쌍의 집합. 즉 순서쌍을 모아둔 녀석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한다. 되겠니? 네. 순서쌍의 집합이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이니까 라지 G로 적었겠지. 그래프니까 는 순서쌍들을 다 모으세요. x1, y3 그 다음에 컴마 y1 그렇지. 이렇게 요런 녀석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예를 들면 fx는 2x야 2x fx는 2x 근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원소가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원소가 1, 2, 3이야 1, 2, 3 1, 2, 3? 정의역이라고 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랬을 때 이렇게 책에 다 적혀 있거든. F라는 규칙에 의해서 정의역이 공역에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적히는 거야. 봤어? 여기로 다시 봐봐. 여기에 적혀 있는 작은 x들을 대표해서 라지 x 정의역으로 집합을 쓰고 여기에 적혀 있는 사실 여기는 치역밖에 안 적혀 있지만 에 해당되는 공역에 해당되는 녀석의 집합을 라지 y를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의 그래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뭐겠습니까? 그래프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안 돼. 그래프는 자 순서쌍의 집합이니까 순서쌍들을 다 모아주면 돼. 땡땡땡. 순서쌍들을 다 모아주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순서쌍이잖아. 순서쌍 1, 2를 다 모아주세요. 이게 그래프란 말이지. 이게 그래프. 파란색이 이게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래프.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그래프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르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를 이거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점색이야. 좌표 평면에 나타내시오라고 하면은 비로소 이제서야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지. 자, 이제서야 우리가 배웠었던 x축, y축을 그려서 y축을 그리고 사실 y축이 뭐였었던 거야? 공역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다 모았단 말이지. 봤어? x축이 뭐냐면
정의역에 해당되는 6값들을 다 모았더라 이거지. 되겠니? 그냥 이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중학교 1, 2학년, 3학년을 그냥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을. 자 이랬을 때 1, 그 다음 마이너스 1, 0, 이런 것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세요라고 했잖아. 나타내세요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표시를 해줘야지 돼. 어디 있겠니? 여기에 있겠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 준단 말이지. 그 다음에 0,0은 여기에 있겠지. 네. 그 다음에 1,2는 어디 있겠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겠어? 네. 맞습니까? 네. 맞냐? 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겠니? 네. 그럼 선생님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드륵 직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정의역이 이렇게 3마리가 아니고 뭐였을까? 완전 많은 거.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 모실이라고 하잖아. 모실. 뭐라고? 모든 실수였을 때 0.1, 0.2, 0.3, 0.6, 1.1, 2.2, 루트 3, 2루트 3 이런 거 점들을 싹 다 찍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 점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되겠어? 직선이 됐었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좌표 평면에 나타내시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쑥 직선 또는 이차함수 같은 곡선들을 나타냈었던 게 그래프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래프의 엄밀한 정의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 순서쌍의 모임, 순서쌍의 집합이 그래프에 대한 엄밀한 정의더라는 거지. 요게 정의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1번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x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두 점에 y가 그렇죠. x가 여기에 있으면은 정의역의 x가 여기 잘 봐. 1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한 곳에만 대응해 줘야 된다는 거야. 즉 여기에서 점이 이런 데 하나 더 찍혀 있다고 치면은 대응했고 다시 뭐라고 적혀 있어 이게? 오직 하나만 대응해 줘요. 오직 하나만 대응.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x 값은 여기를 대응했고 모두 대응했다는 거야. 여기 대응한 거지. 아까 전처럼 배고프다고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인 거지.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냐? 네. 즉 얘는 함수가 아니다. 2번은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x 값은 대응한 게, 여기 x 값은 되네. 얘는 안 돼요. 대응이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네. 얘는 돼요. 되네.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고 얘는 함수가 안 되고 얘는 함수가 된단 말이지. 그렇네. 되겠냐? 그러면 선생님 함수를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수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함수인지 빨리 고르는 방법은 자 중요하죠. 함수의 판단 함수 판단 방법. 함수 판단 방법은 자 우리가 비슷하게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좌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안 만나도 안 돼요. 자, 잘 볼래 다시? 다시 볼래? 요 녀석이 x 값일 때는 2개에 대응됐었지. 맞냐? 네. 여기에 x 값일 때는 대응되는 게 있냐 없냐? 없어요. 안 되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얘가 밥 먹고 왔다고 여기에 대응을 안 시키면은 안 되더라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3번도 보면은 여기에서 대응을 한 값이 없잖아. 맞아? 그러면 선생님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정의역을 좀 좁혀가지고 정의역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그냥 여기라고 하시죠. 여기에 들어있는 x값만 정의역으로 하면 함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함수가 되겠냐 안 되겠냐? 두 개가 대응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수가 만약에 안 되는 녀석들은 정의역을 계속 좁혀야 돼 너희들한테. 집합을 계속 좁혀가지고 너희들한테 생각을 하게끔 한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얘도 정의역을 요렇게 하면은 함수가 되겠냐 안 되겠냐? 정의역을 요렇게 둔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여기에 있는 x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두 개에 대응되니까 얘가 함수가 되지 않는다. 자, 다시 이렇게 끄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지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끄었을 때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끄었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먼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게 되면은 항상 상등을 먼저 배워줘야 돼. 상등. 뭘 배워줘야 된다고? 좀 기억을 다시 해보면 복소수를 배웠을 때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배우거든.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복소수 상등에 관한 정의를 배웠었단 말이지. 기억나니? 네. A, B, C, D가 실수일 때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이면 A는 C이고 B는 D이다. 매우 중요했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집합에서도 집합을 배우고 블라블라 한 다음에 집합의 상등을 배웠었단 말이야. 집합의 상등. 어떤 두 집합은 서로 같았습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 A, B는 서로 같다. 상등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그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함수 두 개가 같습니까? 상등입니까를 배우는 건데, 문제를 봤더니, 자, 글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A를 거꾸로 적어 놓은 녀석 있잖아. 내가 적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적는 수학 기호란 말이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거를 기호화시킨 거야. 뭐라고? 임의의 x에 대한.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의역의 원소 x인데 임의지. 그러니까 읽기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지.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자, 따라해 본다.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 야, 임의라는 뜻이 뭔 거야? 아무거나 잡았을 때도 이게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거니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돼야지 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니? 네. 그런 상태에서 fx는 gx이면, 그러니까 fx는 gx가 대응 관계가 서로 같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좀 예를 들어 봅시다. 대응 관계가 서로 같으면, 그냥 막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단순한 거고, 대응 관계가 서로 같으면 함수 f랑 함수 g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되겠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fx라고 하는 함수는 대응 관계는 x제곱이고 gx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값 x야. 이랬을 때 정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중요한 예시니까 잘 봅니다.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뭐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응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를 조사를 해볼 수 있단 말이지. 자, 조사를 한번 해보면 f-1은 어떻게 대응됩니까? f-1은 F1 1에 대응되는 거지. 되겠니? 0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0에 대응됩니다. 1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1에 대응됩니다. 되겠냐?
왜냐면 얘를 두 번 곱한 거를 대응을 시켜줘라 이런 규칙인 거니까.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값 x인 거잖아.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1이요. 1에 대응됩니다. 0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0이요. 0에 대응됩니다. 1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1이요. 1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지. 그래놓고 봤을 때, 자 다시 볼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과 절대값 x는 똑같은 식은 아니지? 맞냐? 네. 똑같은 식은 아니지만 대응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대응관계를 한번 적어봅시다. 대응관계 자 마이너스 1은 f라는 규칙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되지? 1에 대응됩니다. 그걸 어떻게 적었었어? f 마이너스 1. 좀 이렇게 붙여서 적을까? f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됩니다. 또다시 f 뭐는 0. 0은 0. 0이었지. f 1은 1. 1이었지. 맞냐? 네. 그 다음 또다시 얘는 g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무엇입니까? 1. 1이었습니다. g 0은 또 어디에 대응됐습니까? 0. 0에 대응됩니다. 또 1은 g라는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됩니까? 1에 대응되더라 이거지. 여기까지 봤어? 그랬더니 f-1과 g-1 값이 서로 같은 거고 f0과 g0도 서로 같은 거고 f1과 g1도 서로 같았지. 식은 다르지만 어디에 대응한 거야? 똑같은 곳에 대응을 했지. 정의역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즉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똑같은 곳에 대응을 했잖아. 이해됐니?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땡땡땡땡땡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지. 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라고 하냐면 대응관계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된단 말이야. 그거를 두 함수의 상등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냐? 네. 됐니? 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지오 플러스 자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함수의 종류 첫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1대1 함수 정의가 뭐냐면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무엇이라?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그렇지 대해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야. 대해 자 대해서 잘 봐야 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인 거야. 혹시나 해서 얘기하지만 나중에 물어봤을 때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 물어봤을 때 하나하나 대응합니다. 1대1로 대응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 매우 혼나게 된다. 몇 시까지일까? 11시. 11시까지가 됐단 말이지. 자,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 물어보면은 여기에 적힌 글자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돼. 즉 정확하게 외워줘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의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 x1이 x가 아니며 fx1은 x가 아니다. 그렇지. 자, 요거를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 얘 뜻은 서로 다른 원소는 다른 곳에 대응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자, 너희들이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다시 갔다. 자,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저 탕수육이요.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저 볶음밥이 넌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탕수육. 뭘 먹을 것입니까? 집이요. 저는 저 짜장면이요. 너 뭐 먹는다고? 저요. 짜장면? 짜장면 먹는다고? 자, 이것은 함수가 됐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었겠지. 왜? 어떻게 됐었습니까? 하나에 대응했지.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그런데 1대1 함수는 됐었을까요? 안 됐었을까요? 거의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곳에 서로 다 다른 사람인데 서로 다 다른 곳에 대응해야지 돼. 자, 너는 어디에 대응한다고? 다른 곳에요. 아, 탕수육이요, 탕수육. 탕수육에 대응했고 너는 볶음밥이 너는 짜장면에 대응했지. 그러니까 사람이 A, B, C, D가 있었는데 1, 2,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 잘 대응되다가 얘는 대응했다가 얘는 여기에 대응하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함수는 됐지. 하지만 잘 봐봐. x1과 x2가 다르면 두 개 다르면 대응하는 곳도 달랐었어야 돼. 두 개는 다른데 대응하는 곳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같아져 버렸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는 안 된다는 거야. 1대1 함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냐? 무슨 함수는 안 된다고? 1대 함수. 1대1 함수는 안 된단 말인 거지. 되겠니? 그러면 선생님 또다시 1대1 함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 방법이 있단 말이야. 판단 방법.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축에 평행선을 그어서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자, 다시 예를 들면은, 자, 다시 봅시다. 여기에서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자, 함수는 얘는 함수였습니까? No. 그러니까 얘를 할 필요가 없다. 얘는 함수였습니까? 네. Yes. 함수였습니까? No. 얘는 Yes. 자, 그러면 함수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줘야 했을 때. 그러면 얘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맞습니까? 네. 맞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도 된다는 거야. 1대1 뭐가 됐다는 거야? 함수가 OK가 됐다는 거겠지. 맞아? 자, 얘는 1대1 함수일 거 아닐까? 아니단 말이지. 왜냐면 자, 딱 그었잖아. 그럼 얘를 x1이라 잡고 얘를 x2라고 잡잖아. 그랬는데 fx1과 fx2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돼버린 거야? 같아져 버렸지. 맞니? 맞니?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됐지만 뭐는 안 됐다는 거야? 1대1 함수는 되지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얘도 이렇게 옆에 끄면은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1대1 함수 아닙니까? 맞냐 아니냐? 뭐가 아닌 거야 얘는 아니야.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함수를 논의할 수가 없다는 소린 거죠. 아시겠나요? 네. 아시겠나요? 근데 잘 다시 보면 요 판단 방법이 있잖아. 이 판단 방법으로 적은 거는 요 녀석의 무슨 명제냐면 무슨 명제일까? 무슨 명제일까? 대응. 대우 명제 있다. 여기. 대우 명제. 되겠습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대우 명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대우 명제를. 대우 명제를 이제 좀 지워서 적을 거란 말인가요? 되겠냐?
자, 다시 지워보면 자, 대우 명제를 씁니다. 대우. 자, 대우를 써봅시다. 대우. 자, 대우를 쓰면은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이거에 대해 이까지는 똑같아. 대우 명제를 썼더니 fx1과 fx2가 같으면 자, 쏘리 x1과 수는 이거이다. 이게 대우 명제란 말이지. 그 말인즉슨 판단 방법에 x축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를 조사를 하는 이유가 대우 명제를 가지고서 조사를 한단 말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되겠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 1대1 대응. 좀 많이 배워야 돼. 1대1 대응은 뭐냐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고 and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한단 말이지. 선생님, 치역과 공역이 항상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또, 자, 얘를 뭐 y1, y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대응했어.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을까 다를까? 치역은 얘 3마리인데 공역은 몇 마리인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일단 이런 게 없어줘야 된단 말인 거지. 되겠니? 그럼 자, 얘는 1대1 함수는 된 거야? 어떻게 확인은 됐어? 뜻. 여기 뭐라 안 됐어? 서로 다른 소는 서로 다른 곳에 대응된 거 맞아? 맞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다는 거야? 1대1 대응이 됐단 말이야. 야, 참고로 1대1 대응 함수 이런 건 세상에 없어. 어? 자, 첫 번째 1대1 뭐라고? 함수. 1대1 함수 정의가 뭐라고? 읽어본다. 뜻이 뭐라고? 그렇지.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 되겠냐?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대우 명제를 쓴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함수의 이름인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함수의 이름이란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걸 만족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자면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면은 연산을 투입을 해줘야지 돼. 뭘 투입시킨다고? 연산을 투입시켜줘야지 돼. 집합을 생각해보면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차집합에 대한 연산을 투입시켰지. 되겠어? 항상 연산을 투입시켰을 때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녀석을 항등원이라 한단 말이지. 항등원. 뭐라고? 항등원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대학교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역원이라고 하는 걸 배운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항등원에서 이 항등이라는 글자가 좀 남아있거든, 교과서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세 번째 함수가 뭐냐면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자, 조금 더 얘기를 해주자면 아까 전에 뭐를 투입시킨댔어? 연산을 투입시킨댔지. 첫 번째 연산을 덧셈이라고 하자. 덧셈. A라는 녀석이 있어서 더하기를 해서 항상 자기 자신 A가 나오게 하는 네모는 무엇입니까? 0이지. 0을 항등원이라고 한단 말이지. 뭐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원. 자, 두 번째 곱셈을 투입시킵니다. 곱셈을 투입시키면은 A랑 곱하기 네모를 해가지고 A가 나와야 돼. 그런 녀석은 1인 거죠. 즉 0과 1이라고 하는 녀석은 각각 덧셈의 항등원, 곱셈의 항등원이었을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의 종류, 우리는 뭘 투입시키냐면 나중에 연산을 투입시킵니다. 합성이라고 하는 연산을 투입시킬 거야. 아마 다음 시간 하게 되겠지.
그런 녀석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 항등함수라고 한단 말이지. 자, 임의의 뭐라고 적었었어? 이미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 fx가 x인 거야. fx가 x를 만족하는 녀석을 항등함수라고 한단 말이지. 그냥 선생님, 그럼 이것도 그냥 fx가 x니까 그냥 함수식이 x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가 않단 말이지. 그러지가 않고 얘 뜻이 뭐냐면 항상이야. 항상 자기 자신에 대응해줘야 돼. 자기 자신에 대응해줘야 돼. 어떤 규칙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응해야 되고 A에 대응해야 되고 광호는 어디에 대응해야 되겠어? 광호에 대응해야 되고 Q0는 어디에 대응해야 되겠어? Q0에 대응해줘야지 된다. 그럼 정육광호는 어디에 대응해야 되겠어? 정육광호라고 하는 곳에 대응을 해줘야지 된단 말인 거지. 알겠어? 네. 정육광호로 광호에 대응시키면 안 돼. 알겠냐? 네. 자아가 두 개인 건가?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돼. 라고 하고 f를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할 때 f라는 규칙이 이렇게 정의된단 말이야. 이거를 x를 5로 나눈 나머지에 대응하래. 이렇게 대응시키래.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잠수함이라고 하잖아. 잠수함을 그리자. 뭐를 그리자?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지칭을 할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저요. 뭐죠? 망고. 커트. 자, 소세지빵이죠. 소세지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보자. 1은 어디에 대응합니까? 사요. 자, 녹화되고 있을 때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자, 다시 1은 어디에 대응합니까? 아, 1, 1이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 아니야? 1? 아니,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녀석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안 배웠어? 안 배웠어? 5분의 1이야? 자,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니까 대응시키고 2를 5로 나눈 나머지는 3을 5로 나눈 나머지는 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네. 그러니까 F1은 1이네. F2는 2네. F3는 3이네. F4는 잘 봐.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 대응했잖아. F 별표는 어디에 대응해야지 되겠어? 별표에 대응하는 이러한 녀석을 무슨 함수라고 하는 거야?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 네. 정신 차리고 하자. 네. 아? 네. 이거를 그러니까 땡땡땡 F는 뭐라고?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의역이 5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 그냥 싹 다 여기 모든 실수로서 공역을 받고, 자, 5가 들어가면은 5는 어디에 대응될까?
0에 대응되니까 5는 어디에 대응돼야 돼? 항등함수가 되려고 하면 5는 5에 대응돼야 되는데 5가 어디에 대응돼 버린 거야? 0에 대응돼 버렸지.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6 들어가면 되겠냐 안 들어갔냐? 안 되겠지. 6은 어디에 대응하는 거니까 1에 대응해 보니까 6은 6에 대응해야 되는데 6은 1에 대응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되게끔 요 원소들을 막 치워줘야 돼.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알겠니? 알겠습니까? 문제 풀 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푸는 게 싹 다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야. 정확하게 싹 다 외워봐야 된단 말이지. 알겠냐?